왜 어떤 사람은 늘 욕을 먹는데도 끝까지 살아남을까요? 삼국지에는 의리를 지킨 장수도 있었고 끝까지 충성을 바친 신하도 있었고 천하를 흔든 천재 책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이상하게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존경받는 영웅도 아니고 통쾌한 승리의 주인공도 아니고 보고 있으면 어딘가 찝찝한데 결국 마지막까지 버틴 사람. 바로 가우입니다. 가우는 제갈량처럼 낭만적인 인물도 아니었고 순욱처럼 충성의 상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보다 흐름을 받고 명분보다 살아남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멋있다기보다 무섭습니다. 오늘은 삼국지에서 가장 찝찝하지만 그래서 더 현실적인 책사 가후가 왜 욕을 먹으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후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 편이었지? 그게 바로 가후라는 인물의 핵심입니다. 삼국지에 인기 있는 책사들은 대체로 이미지가 분명합니다. 제갈량은 충성과 지략의 상징이고 방통은 비운의 천재이고 순욱은 조조 밑에서도 이상을 품었던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후는 다릅니다. 충신도 아니고 낭만도 없고 눈물 나는 의리도 없습니다. 그는 필요하면 물러났고 위험하면 숨었고 판이 뒤집히면 재빨리 방향을 바꿨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비겁하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기회주의라고 부르죠.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게 난세에서 가장 무서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가후는 애초에 멋있게 보이려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죽지 않기 위해 움직였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자기 감정을 뒤로 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웅의 기준으로 보면 계속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난세에서 누가 가장 현실적이었는가? 이 질문으로 보기 시작하면 가후는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가후의 무서움은 처음부터 드러납니다. 동탁이 죽은 뒤 천하는 다시 뒤집혔습니다. 권력은 무너졌고 줄을 잘못 서면 한순간에 목이 날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은 명분을 붙잡다가 같이 무너지거나 아무 생각 없이 휩쓸립니다. 그런데 가후는 달랐습니다. 그는 혼란을 보면 겁부터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혼란이 어디로 튈지를 먼저 보는 인간이었습니다. 동탁이 죽은 뒤 이각과 곽사 같은 인물들이 권력을 쥐는 과정에서도 가후는 단순히 따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지금 당장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계산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가후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누가 옳은가 보다 지금 누가 죽고 누가 사는가, 누가 더 훌륭한가 보다 어디가 무너지고 어디가 버티는가. 이게 참 찝찝합니다. 하지만 난세에서는 이 질문을 먼저 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 버티기도 합니다. 영웅은 칼을 들고 앞에 나가고 충신은 자기 신념에 목숨을 걸지만 가후 같은 인간은 먼저 흐름을 읽고 그 다음 자기 위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화려하진 않지만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가후를 말할 때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장수와 조조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장수는 조조에게 붙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조조의 행동 하나가 그 관계를 완전히 틀어버렸죠. 분노와 모욕감이 쌓였고 순간적으로 판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이 먼저 터집니다. 화를 내고 복수심에 휘둘리고 눈앞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 목숨줄까지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가후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수에게 지금 감정만 보고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느 선택이 진짜 위험한지, 그리고 이 판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가후가 무서운 건 그가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감정이 폭발한 순간에도 한 걸음 떨어져서 판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노 속에서 칼을 드는데 가후는 그 칼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누군가는 모욕당한 자존심만 보는데 가후는 그 다음날 살아있을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후는 늘 주변 인물들보다 한 템포 차갑습니다. 이 장면에서 사람들은 가후를 두고 갈립니다. 저건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 저건 그냥 자기 살 길만 보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가후의 판단은 멋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멋없음이 이상할 정도로 강하다는 겁니다. 삼국지에는 멋있게 무너진 인물은 많습니다.
그런데 가우는 멋지지 않게 버틴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더 오래 남는 쪽은 의외로 이런 사람들일 때가 많습니다. 가우를 보고 있으면 계속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왜 누구에게도 자기 전부를 걸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우는 한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불태우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의리 하나로 끝까지 가는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보다 판을 먼저 봤습니다. 누가 더 정의로운가 보다, 누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봤고, 누가 더 훌륭한가 보다, 지금 어느 타이밍에 움직여야 하는가를 봤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차갑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위해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을 좋아하니까요. 배신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동하고 끝까지 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가우는 그 박수 받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살아남는 길, 불편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가우는 선한 쪽으로도 완전히 묶이지 않고 악한 쪽으로도 단순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라서 더 꺼림칙합니다. 충성보다 생존, 명분보다 타이밍, 멋보다 결과. 이 세 줄이 가우라는 인간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가우가 진짜 무서운 건 그 이후에도 계속 살아남았다는 점입니다. 한 번 판을 잘 읽은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줄을 잘 선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가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 버팁니다. 그것도 가장 거대한 권력 속에서도요. 조조 밑으로 들어간 이유를 생각해보면 가우는 결코 편한 인물이 아닙니다. 과거 이력도 있고 누가 봐도 완전히 믿기 어려운 구석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조 진영 안에서 그는 자기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왜였을까요? 가우는 자기 머리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에는 너무 똑똑해서 먼저 미움을 사는 사람도 많고 너무 빛나서 견제를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우는 필요 이상으로 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확하게 자기 판단을 내렸지만 평소에는 쓸데없이 존재감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권력 안에서는 정말 무서운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능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 가는 사람은 능력은 있으면서도 언제 나서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가우는 그 선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사랑받지는 못해도 쉽게 버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결국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우는 비겁한 인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현실적인 인간이었을까요? 비겁하다고 보는 사람들의 말도 이해됩니다. 그는 누구보다 명분에 약했고 누구보다 자기 보신에 능했고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소모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난세에서 모두가 흔들릴 때 가우는 누구보다 빨리 자기 살기를 받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는 그가 굉장히 얄밉게 보일 수밖에 없죠. 특히 삼국지처럼 의리와 충성, 영웅성과 비장미가 강조되는 이야기 안에서는 가우 같은 인물은 쉽게 사랑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가우는 누구보다 현실을 정확히 본 인간이기도 합니다. 난세의 무조건적인 충성은 아름답지만 위험합니다. 의리 하나만 붙잡고 살다 보면 박수는 받을지 몰라도 판이 끝나기 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우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세상이 멋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착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는 것, 감정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결과까지 따라오는 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는 스스로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아남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우를 멋있다기보다 무섭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삼국지에는 이름만 들어도 강렬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관우처럼 의리로 기억되는 인물, 제갈량처럼 천재로 기억되는 인물, 조조처럼 거대한 야망으로 남는 인물. 그 사이에서 가우는 정말 애매한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멋진 인물이라고 말하긴 어렵고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우는 오래 남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우리가 아름답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끝까지 버틴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가우는 더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세상은 늘 영웅에게만 유리하지 않습니다. 충신에게만 보상을 주지도 않고 천재에게만 마지막 웃음을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가끔은 가장 불편한 사람이 끝까지 버팁니다. 가우를 보면 그 불편한 진실이 보입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멋져서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너무 잘 읽었기 때문에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가우는 박수 받는 인물은 아니어도 무시할 수 없는 인물로 남습니다. 영웅처럼 사는 건 멋집니다. 충신처럼 버티는 것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종종 너무 일찍 부서집니다. 반대로 가우 같은 사람은 보고 있으면 찝찝합니다. 선뜻 닮고 싶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가우는 삼국지에서 가장 통쾌한 인물은 아니지만 가장 현실적인 인물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비겁하다고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그를 현명하다고 부를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난세는 늘 멋진 사람보다 살아남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씁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가우처럼